지네 마을 라디오 이 책 어때? 안녕하세요. 지네마을 라디오 이 책 어때의 김미화입니다. 본방송은 창원시 진해에서 진행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고요. 이 책 어때는 DJ 마음대로 책을 골라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김호연 작가는 2013년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영화, 만화, 소설을 넘나들며 이야기를 써나가는 전천후 스토리텔러입니다. 망원동 브라더스로 2013년 제9회 세계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하며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불편한 편의점은 천파동 골목 모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편의점을 무대로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속내와 희로애락을 따뜻하고 유머러스하게 담아낸 작품입니다. 부산으로 향하던 KTX 안에서 영숙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담긴 파우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순간 한 노숙자로부터 파우치를 돌려주겠다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영숙은 그에게 도시락을 하나 사 먹으라고 허락한 뒤 서둘러 서울역으로 돌아가죠. 노숙자는 서울역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먹다가 파우치를 훔치려는 다른 노숙자들의 공격을 받게 되고 온몸으로 맞아가면서 파우치를 지킵니다. 때마침 도착한 영숙은 소리를 질러 다른 노숙자들을 쫓아내고 본인의 파우치를 지켜낸 노숙자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싶어 본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데리고 와 가장 좋은 도시락 사내진미를 대접합니다. 그렇게 노숙자와 영숙의 인연은 시작됩니다. 영숙의 편의점엔 공무원을 준비하는 시연과 고시 준비를 하는 아들을 위해 생계를 짊어지고 있는 선숙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아닌 청파동 외진 주택가에 위치한 편의점이라 구색이 부족하여 불편한 편의점으로 불리고 있죠. 야간 근무를 하던 성필이 그만두게 되어 노숙자에게 술을 끊는다는 조건으로 야간 알바 자리를 제한하고 따뜻한 곳에서 편의점 폐기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노숙자는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편의점에서 일하게 된 노숙자의 이름은 독고. 알코올 중독과 모든 기억을 잃은 채 살아가지만 편의점에서 일을 하며 점점 달라집니다. 독고에게 똑 부러지게 인수인계를 해준 20대 취준생 알바 시연. 독고가 가르치는 재주가 있다며 포스기 사용법을 유튜브에 올려보라고 제안합니다. 독고의 조언대로 시연은 포스기를 다루는 영상을 찍고 유튜브에 올렸다가 다른 편의점에서 점장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 이직하게 됩니다. 영숙의 교회 친구이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50대 선숙. 선숙은 독고가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아 대면대면하게 대하죠. 선숙은 아들과 심한 갈등이 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을 상의도 없이 그만두고 어느 날 영화를 찍겠다고 하다가 돈을 모두 까먹고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모습에 속이 타 아들을 불러보지만 아들은 선숙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마음이 썩을 대로 썩어버린 선숙은 평소에는 무시하던 독고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토로합니다. 독고는 아들의 말을 들어보라고 조언합니다. 선숙은 편의점 삼각김밥에 작은 포스트잇에 편지를 쓰고 아들의 게임 책상에 놔둡니다. 이후부터 아들과 이런저런 카톡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고 선숙은 독고를 더는 무시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냅니다. 편의점 손님 중 영업맨 경마는 매일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편의점에서 5,000원으로 참깨라면과 참치김밥, 참이슬, 참의 조합으로 혼술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자신에게 술 대신 옥수수 수염차를 권하며 신경 쓰는 독고가 짜증나서 피해보지만 결국엔 혼술을 할 편의점은 여기밖에 없었죠. 혼술할 곳이 없어진 경마는 일찍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금주 다짐으로 오해한 가족들은 경만에게 응원을 보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혼술 생각도 사라졌습니다.
오랜만에 편의점을 찾은 경마는 독고에게 경만의 두 딸이 아빠가 힘들게 돈 버는 거 아니까 돈 아끼려고 좋아하는 초콜릿 대신에 1+1 초코우유를 사간 사실을 알려줍니다. 말을 전해 들은 경만은 눈물을 흘리며 딸들이 좋아하는 초콜릿을 사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용숙의 고집불통 아들도 편의점에 옵니다. 공부는 못하지만 사업머리가 있는지 이런저런 사업을 했지만 여기저기서 사기를 치고 또 당하기도 하고 팔랑귀에 이제는 에일 맥주를 팔겠다고 엄마 영숙에게 가지고 있는 편의점을 팔아서 본인의 사업 자금으로 쓰자고 매일 조릅니다. 영숙은 편의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절대 주지 못한다고 하죠. 어느 날 아들은 편의점에 찾아와 여기 사장님 아들이니 물건을 그냥 공짜로 가져가겠다고 실랑이를 하고 독고는 안 된다고 막습니다. 엄마의 집에 가서 맥주를 나눠 마시며 취한 김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셀카도 찍습니다. 그리고 그 셀카를 빌미로 아들임을 증명하고 또 맥주를 편의점에서 공짜로 가져갑니다. 후일담이지만 에일 맥주 사업은 사기였었죠. 한편 영숙의 아들은 여전히 독고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잘라버리고 싶어 사설탐정 흥신소 직원 곽을 고용해 독고의 뒤를 쫓습니다. 거의 나이가 60대가 넘은 곽은 전직 경찰, 가족과 헤어지고 아파트 경비원 친구의 푸념도 들으며 본인은 뭘 해먹고 살까 고민하며 독고의 뒤를 쫓다가 오히려 독고가 다녀갔던 성형외과 원장에게 꼬리를 잡혀 협박을 당하고 다시 독고가 일하는 편의점으로 와 솔직히 신세한탄을 합니다. 독고는 이제 자신이 편의점을 그만둘 것이니 야간 알바자리를 해보는 게 어떻냐고 제안하고 곽은 과거를 털고 성실히 편의점 일을 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써보고 잘 안되면 절필을 하겠다는 각오로 편의점 건너편 빌라에 임시로 자리를 잡게 된 희곡 작가 인경. 인경은 편의점을 이용할 때마다 특이한 캐릭터인 독고가 궁금해지고 이 독고를 주제로 희곡 시나리오를 쓰는데 성공하고 대학로로 돌아갑니다. 노숙자가 된 자신을 보살펴주던 노인이 죽어가면서 자신을 독고라 밝히며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노인은 죽었고 그를 기억하기 위해 독고가 되었습니다. 말소된 주민등록을 살렸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아낸 클라우드 안에는 그와 그 사건에 관한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독고는 사실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고스터 닥터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상담을 하던 중 20대 초반 여성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병원은 이를 덮기 위해 급급했고 독고는 생계가 위태로우니 아내와 딸에게도 진실을 숨기지만 결국 알게 되죠. 잊기 위해서 매일 술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독고는 딸에게 넌 공부나 해. 대학 가면 쌍꺼풀 수술 해줄게. 라고 말하자 딸은 왜? 나도 죽이게? 라며 독고를 쳐다봅니다. 독고는 딸에게 달려들고 아내가 이를 막으려고 하다가 아내는 크게 다칩니다. 아내와 딸은 집을 나가고 수소문 끝에 그들을 찾아 나서려던 독고는 서울역에서 그만 정신을 잃고 그대로 노숙자로 전락한 것이죠. 편의점에서 일하며 서서히 기억도 돌아오고 사람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깨달은 독고는 이제 막 코로나로 고생하는 대구로 의료봉사를 위해 떠나게 됩니다. 사실 올겨울을 편의점에서 보내고 나면 마포대교 혹은 원효대교에서 뛰어내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다. 강은 빠지는 곳이 아니라 건너가는 곳임을. 다리는 건너는 곳이지 뛰어내리는 곳이 아님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부끄럽지만 살기로 했다. 죄스러움을 지니고 있기로 했다. 도울 것을 돕고 나눌 것을 나누고 내 몫의 욕심을 가지지 않겠다. 나만 살리려던 기술로 남을 살리기 위해 애쓸 것이다. 삶이란 어떻게든 의미를 지니고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겨우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글은 끝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책은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불편한데도 자꾸 끌리는 이상한 편의점 이야기는 우리 주위에 있을 법한 사람들의 이야기라 그런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는데요. 삶은 관계이자 소통이며 행복은 내 옆의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다만
이 나라에선 사람을 죽이거나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불사조 면허라고 한다. 왜 그러냐고? 의료기술자들이 법기술자들과 친하기 때문이다. 라는 독고의 독백에선 소설 속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그런 것 같아 마음이 조금 불편했었습니다. 책 속에서도 노숙자로 전락했던 독고의 인생이 이미 죄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 처벌되는 모습은 없었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복은 뭔가 얻으려고 가는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 자체가 행복이야. 그리고 네가 만나는 사람이 모두 힘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절해야 한다. 밥 딜런이 어린 시절 외할머니가 해준 말입니다.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오늘부터 저는 친절한 미화 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네마을 라디오 이 책 어때 김미화였고요. 우리 또 만나요.